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정보통신기사 실기를 위한 그 서머를 정리해 봤고요. 페이지가 한 40페이지 좀 넘는데요. 제가 정보통신기사 실기 공부하는 분들 위해서, 물론 이제 필기에도 공부하는 분들도 함께 하셔도 됩니다. 실기나 필기나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총 200개의 아이템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200개 아이템을 그 전과 같이 약 10분 정도 전후의 분량으로 해서 계속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아이템은 실기 시험에서 꼭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필기하는 분들보다 실기하는 분들 위주로 보시고요. 필기하는 분들도 이론적인 정립을 좀 더 앞쪽에서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은 첫 번째 PCM에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PAM에서 그 크기를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퀀티나이징, 양재를 하고 인코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샘플링하고 퀀티나이징하고 인코딩 하는 게 주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이제 샘플링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해서 이제 샘플링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디지털 신호 값에 대해서 이제 양자 값을 부여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양자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양자 오차가 발생한 걸 해서 이제 부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설명을 해놨는데요. 1단계는 아날로그 신호를 PAM 어떤 크기로 이제 형상을 하는데 여기서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펄스 크기 변주가 발생하는 거고요. 2단계는 표본화된 진폭의 양을 정량화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그 값들을 정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값에 대한 요 차이 요런 차이 부분이 양자와 오차가 발생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3단계는 정량화된 PCM 펄스를 다시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이진부호를 변환하는 것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PCM 전송 방식의 특징은 특정 누아나 잡음에 강하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대비 특정 누아나 잡음에 강하고 대역이 넓어지고 레벨 변동이 없고 고가 엽하기가 필요하고 당국장치 가격이 저하되고 소형화가 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M 전송 방식 특징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면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해서 다시 디지털로 변환하고 이 디지털로 변해서 전송된 거를 디지털로 받아서 복호와 신장기, 엽하기 통해서 원래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뽑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PAM 표본화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값을 이상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거고요. 양자화는 PAM 펄스의 진폭 크기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고 복호화는 송신처에서 전송되어 온 신호를 원래 신호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잡음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신호가 요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크게 변하면 경사과부하 잡음이 발생하고 천천히 변하면은 일상 잡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슬럭 오버로드 노이즈라고 해서 아날로그 파형이 급격하게 변하면 발생하는 거. 그래서 경사과부하 잡음 급격하게 변화해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놀 노이즈를 해서 아날로그 파형이 완만하게 변화될 때 발생하는 잡음이 되겠습니다. 양자 잡음이 완만하게 변환하는 거. 그래서 여기 그래놀 노이즈라고 했고요. 양자 스텝을 작게 해서 양자 잡음을 줄이고요. 경사과부하 잡음은 양자 스텝 수를 다시 크게 해서 양자 잡음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이 있는데요. 오버샘플링은 잡음이 없이 보내기 위한 주파수의 여유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샘플링 한다라는 거고요. 나이키스 값에 대해서 원신호에서 2배의 크기로 샘플링하면 이런 식으로 샘플링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잘라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언더샘플링은 얼라이징이 발생해서 이렇게 신호가 겹쳐지는 게 언더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양자 잡음 개선 방안으로는 양자 잡음은 양자 시 아날로그 신의 진폭값과 근사값 차이 오차가 발생해서 복호화 시 잡음이나 일과 같은 효과를 주어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5번 샘플링이라든지 샘플링 크기를 이렇게 좀 크게 하는 거죠. 위에 한 것처럼. 또는 양자 스텝수를 증가하거나 비선형 양자를 하거나 앞신기를 사용해서 양자 잡음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잡음 개선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델타 변조가 있는데요. 델타 변조는 신호의 그 변환 부분을
크냐 작냐에서 플러스면 1이고 적으면 마이너스면 0으로만 해서 간단하게 1과 0을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조를 보내는데도 이렇게 양자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 9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9배 과부하 영역이라서 원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변환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이가 되는데요. 수평기를 1로 봤을 때 수직 높이의 비율을 9배라고 하니까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샤론과 나이키스의 정리인데요. 샤론은 잡음이 있는 환경이고 나이키스는 이상적인 무잡음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론은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N에 대해서 잡음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이키스는 C는 2B의 로그2의 M이 돼서 잡음이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C는 캐패시티, B는 밴드위드, SN은 신호의 잡음이, M은 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론의 정리는 신호와 잡음에 대한 채널 용량을 계산한 수식이고 전속로의 단위 시간당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전속로를 샤론의 채널 용량이라고 합니다. 나이키스는 모든 신호가 가장 높은 진동수의 2배로 샘플링하면 원래 신호를 완벽하게 보낼 수 있고요. 샘플링 정리라고도 하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샤론의 3대 정리가 있는데요. 소스 코딩, 채널 코딩, 채널 용량입니다. 소스 코딩은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고, 채널 코딩은 안성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고, 채널 용량은 최대 전송 속도를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정리, 2정리, 3정리라고 하고요. 수식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수식은 책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소스 코딩은 소스 코딩의 한계치에 어떠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채널 코딩은 채널 코딩의 한계치를 넘으면 안 되는 거고, 채널 용량은 채널 용량의 한계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조의 필요성. 변조,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 정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거고요. 원하는 정보에 따라서 반송파, 캐리어 신호의 진폭 주파수 위상을 변화시켜서 변조된 신호를 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가 있으면은 얘를 지금 변조해서 보내는 건데, 이 변조해서 보내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더 높은 주파수를 해서 보내는 거죠. 또는 우리가 위상을 변조하거나 크기를 변조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주파수 같은 걸 변조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조를 함으로써 손실을 보상을 하고 장비의 제한을 극복을 하고 전송 신호를 정합하고 잡음을 억제하고 다중화하고 반사파에 대해서 반사를 용이하게 보낼 수 있고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BPS랑 보드랑 변경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드는 초당 하나의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 BPS는 초당 데이터 비트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BPS는 보드 곱하기 변조 상태의 변화수에서 로그2의 m을 곱하는 거고요. 보드는 t분의 1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는 단위 시간당 전송된 비트 수를 의미하고, 배열어 속도는 동기 비트 데이터 플러스 신호 비트의 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BPS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보드에 곱하기 로그2의 m으로 해서 이 BPS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BPSK, QPSK에 대한 성상도를 그리시오라는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QAM, PSK 플러스 ASK에서 위상 변조랑 크기 변조의 합이 되는 거죠. 무선통신에서 PPSK 또는 BPSK 확장된 개념이 QPS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BPSK가 1과 0이 두 가지 신호만 구분하는 것에 반해서 QPSK는 네 가지의 디지털 신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PSK는 1, 0에 대해서 이제 위상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상을 이렇게 변경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QPSK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상태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QAM은 이렇게 16가지 형태 등으로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16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형 파일 프리의 변환에 보면은 요거는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 건데요. 요 그 T축이 여기 보면 전체가 이제 타워가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타워에서 2분의 타워 부분이 있고, 여기는 2타워가 되겠죠. 마이너스 타워에서 이제 타워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오일러 공식을 유도해서 풀어보면은 이런 값들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사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은 우리가 타우 a의 싱크 함수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만 좀 보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축에 대해서 이게 좀 넓어지잖아요. 여기는 좁아지고 이게 넓어지잖아요. 시간축이 넓어지면 주파수로 봤을 땐 좁아진다. 시간축이 좁아지면 주파수로 봤을 땐 넓어진다. 그래서 이 델타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요 함수를 풀어보면은 싱크 함수로 나와서 요 싱크 함수에 대해서 요 값들을 각각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요 그 개념적인 거로 들어가면은 주파수와 시간은 반비례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 크기가 반비례로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그 시간 영역에서 이 적은 거는 주파수에서 좀 더 넓어진다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더 시간이 넓어졌죠. 2타워로 넓어지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적어진다 라는 쪽으로 해서 이해하시고 전반적으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는 본 강의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파형 내는 문제도 이제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볼트 디비전이 1볼트고 타임 디비전이 X축이 그러니까 5 마이크로세크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칸이 5 마이크로세크고 Y축이 1볼트라고 했을 때 V 피크 투 피크 주기 주파수 첨도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V 피크 투 피크는 여기 최대 전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한 칸이 1볼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Y축을 기준으로 전체를 봤을 때 4칸이기 때문에 1볼트의 4칸에서 4볼트에서 4볼트의 피크 투 피크에서 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체를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주기는 이렇게 와서 이 상태에 오는 거잖아요. 요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기 때문에 5 마이크로세크 곱하기 4 하면 20 마이크로세크에서 20 마이크로세크를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기 때문에 20 마이크로세크분의 1을 해서 해주면 50kHz가 나오는 거고요. 첨도치는 제일 높은 값이기 때문에 2V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 측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타임 디비전 X가 0.25ms, 한 칸이 0.25가 되는 거고요. 볼트 디비전도 한 칸이 0.25가 됐을 때 진폭은 요 위에 그 진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칸으로 봤을 때 0.25V 곱하기 두 칸 하면은 0.5V가 플러스 0.5V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0.5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폭은 플러스 0.5V로 보면 되는 거고요. 시료값은 여기 구형파의 시료값은 파형의 피크치랑 동일하기 때문에 0.5V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주파수는 그 주기를 해서 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보시는 것처럼 0.25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잖아요. 그래서 0.25 곱하기 4분의 1로 해서 1ms로 해서 1000kHz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I 패턴을 측정하고요. I 패턴은 광 또는 전기 신호의 어떤 누적이나 중첩된 전압값에 대한 파형을 시간초로 나타내는 거고요. 눈이 크게 떠야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노이즈 마진이라고 하고, 여기 X축의 요 부분을 센시티브 투 타이밍 에러, 그 타이밍 에러에 대한 민감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 요 부분이 이제 타이밍 지터라고 하고요. 요 위에 부분을 ISI에 대한 디스토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팩터 정도는 꼭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의 측정 항목까지 보고 마무리하면요. 특정 시간 간격의 전압 변화를 볼 수 있는 장치이고 주로 주기적으로 반복된 전자 신호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심볼 간섭, 샘플링 타임, 민감도, 타이밍 에러에 대한 민감도, 잡음의 여유도, 최대 왜곡, 타이밍 편차, 눈 열림, 왜곡 등을 측정하는 게 오실로스코프의 용도다 해서 요 오실로스코프의 용도를 요 앞에 요 그림과에서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